여러분께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휴대폰부터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식한테 연락이 왔는지, 손주 녀석 사진은 올라왔는지, 어젯밤 보낸 문자에 답장은 왔는지, 그거부터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진 않으셨습니까? 연락이 없으면 괜히 하루가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무심한 답장, 한 줄에 온종일 마음이 쓰이는 삶, 내 하루의 기분이 자식의 손가락 끝에 결정되는 이 일상. 저는 오늘 특별한 위인전이 아니라 바로 당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60을 넘어서도, 아니 70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당신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스승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허전해지는 때는 할 일을 잃어서가 아니라 살아온 이유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 허전함을 자식의 관심이라는 진통제로 채우려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자식들은 이제 다 컸습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자기 직장 다니며 자기 인생 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아직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까? 30년 전엔 아이들 학원비 벌겠다고 식당에서, 공장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20년 전엔 집 한 채 마련해 주겠다고, 결혼시키겠다고 내가 입고 싶은 옷, 가고 싶은 여행 다 미뤄두고 살았습니다. 그땐 자식이 내 생존의 이유였고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떠난 빈자리에 남은 건 텅 빈 냉장고와 적막한 거실뿐입니다. 예전엔 밥 달라, 뭐 해달라 귀찮게 하던 소리들이 이젠 차라리 그리워질 지경입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배가 고픈 건지 마음이 고픈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대충 물에 밥 말아 먹고 TV 앞에 앉아 리모컨만 돌리다 보면 어느새 창밖은 어둑어둑해집니다. 이때 문득 거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이름 석자는 어디로 사라졌나? 이런 질문이 당신을 덮칠 때 그 지독한 허기는 자식의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마음 한쪽이 시리고 아프실 겁니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게 죄냐? 너도 나이 들어봐라라고 화가 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아버지였습니다.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수백 통의 편지에는 절절한 그리움이 가득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노년의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이 독이라고 경고했을까요? 잠시 후 당신이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서운함이 진짜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주시죠. 혹시 자식의 짧은 문자 한 통에 온종일 가슴이 내려앉습니까? 이번 주말엔 바빠서 못 가요. 이 한마디에 오지 마라. 바쁘면 됐지라고 답장하면서도 전화기를 내려놓는 손은 떨리고 눈가는 뜨거워집니다. 정약용은 이 감정을 아주 냉철하게 짚었습니다. 서운함의 정체는 사랑이 아니라 기대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고귀한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보답을 바라는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를 다 버리고 너를 만들었는데, 이 마음이 고개를 드는 순간 당신의 사랑은 부채 고지서가 됩니다. 받는 자식은 숨이 막히고 주는 부모는 상처받는 거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 명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자식이 좋아하는 나물을 무치고 공국을 끓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자식 얼굴 볼 생각에 견뎠습니다. 그런데 막상 온 자식들은 밥만 급하게 먹고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텅 빈 집안에 남은 음식 냄새를 맡으며 당신은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데는 사흘인데 머문 시간은 2시간도 안 되는구나. 이때 느끼는 공허함, 그건 자식이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 인생이 아닌 자식의 발뒤꿈치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노년의 가장 위험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은 늙어시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자식의 부엌과 자식의 직장을 떠돌고 있는 상태. 그 마음을 당장 집으로 불러오지 않으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평생 기다리는 사람으로 끝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마음을 돌립니까? 정약용 선생은 그 해답으로 관계의 거리두기와 나만의 서재를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 당신을 안쓰러운 노인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우러러보게 만드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노후에 자식과 관계가 나빠지는 집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바쁘면 오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목소리엔 슬픔이 묻어 있고 만나면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예전에 고생했던 시절을 반복해서 꺼냅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압박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효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도 죄인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연락하면 죄책감만 느끼니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관계가 무거울수록 사람은 멀어지고 관계가 가벼울수록 사람은 머문다. 부모가 자식 인생에서 기꺼이 한 발 물러날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이 아닌 배우고 싶은 어른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매일 전화를 기다리며 집안에만 갇혀있는 부모보다 혼자서도 도서관에 가고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친구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생을 즐기는 부모를 자식은 훨씬 더 궁금해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요즘 뭐하고 지내실까? 연락도 없으시네. 자식이 먼저 당신의 안부를 궁금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자식의 사랑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에게 연락하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궁금해도 참으십시오. 당신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자식은 잘 삽니다. 그 남는 시간에 당신의 안부를 물으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먹고 싶은가? 나는 오늘 어디에 가고 싶은가?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죽이는 시간이 아닌 살리는 시간으로 쓰십시오.
TV 소리로 정막을 채우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유배지의 고독을 쓰기와 읽기로 채웠습니다. 펜을 들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십시오. 글을 쓰는 순간 당신은 리모컨을 쥔 노인에서 자기 삶을 기록하는 작가가 됩니다. 셋째, 집 밖으로 나가 나만의 영토를 만드십시오. 복지관도 좋고 도서관도 좋고 시장통 작은 찻집도 좋습니다. 자식의 소식이 아닌 세상의 소식과 접촉하십시오.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낄 때 당신의 표정에는 생기가 돕니다. 넷째, 거울 속의 나에게 품격을 선물하십시오.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을 입으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과 자식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저물어가는 해가 남기는 마지막 노을과 같습니다. 태양은 정오의 뜨거움보다 질 때의 붉은 빛이 훨씬 더 깊고 아름답습니다. 그 노을이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이유는 치열했던 하루의 무게를 견디고 세상을 가장 따스하고 우아한 오렌지빛으로 물들이며 작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 그 찬란한 노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태양을 빛내기 위해 당신을 다 태워버렸던 낮.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뜨거움을 내려놓고 당신만의 깊은 색을 내뿜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캔버스를 완성해가는 노련한 화가입니다. 자식이라는 배경만 그리다가 붓을 놓지 마십시오. 이제 캔버스의 정중앙에 당신이라는 존재를 가장 선명하고 우아하게 그려 넣으십시오. 마지막 붓터치가 가장 섬세하고 평온해야 그 작품은 비로소 명작이라 불립니다. 자식은 당신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답은 이미 이 모진 세월을 버티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제 자식의 손을 가볍게 놓고 당신의 두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서운함 대신 평온하고 찬란한 노을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